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해당 사실들이 또 드러났고 또 이것이 드디어 이렇게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이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강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홍철기 부장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지금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감찰을 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리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려고 했다,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관련해서 검찰이 드디어 강제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남구 수서에 있는 대보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강제 수사가 시작되었다. 생각해보면요, 강제 수사라는 얘기가 그동안에 보면은 뭐 정경심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조국이 사퇴하고 또 정경심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조국에게 혐의가 있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재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대보건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근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유재수와 대보건설 관계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단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에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조국 정도 아니면은 이거 무마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보건설이라는 업체가 이제 거론이 된 건데, 사실 이 유재수와 관련돼서는 여러 의혹이 뭐였냐, 건설사라든가 여러 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뭔가 금품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 대보건설이라는 곳 역시 유재수가 당시에 금융감독원에 일한, 금융위원회에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향응을 받은 것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대보건설을 시작으로 뭔가 차근차근 이 유재수에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 유재수의 감찰이 갑자기 무마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결국 조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 여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뭐 물건 등등을 이제 받고 또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첩보를 받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당시에 감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찰이 석연치하게 무마가 됐고, 이후에 유재수 씨는 승승장구해가지고 현재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말합니다. 지난 2월에 조국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 또 이물이 지금 정경심을 변호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인물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요. 또 유재수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중단되지에 대해서 소명, 뭔가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유재수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 이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서 전 특감반원의 추가 증언이 또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정감사 중에 김도 의원을 통해서 전 특감반원의 추가 증언이 나왔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유재수에 대한 비위 감찰은 윗선의 지시로 중단된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 요지였던 겁니다. 그러네요. 이 당시 특감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재수 비위가 조국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이 모인 회의에서, 야, 유재수 건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기로 결론 났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인걸 특감 반장조차도 아씨 이놈 EX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 라면서 분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인걸이도 분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석연치 않은 게요, 이 서열을 보면요, 민정수석 밑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반부패 비서관 밑에 특감 반장이 있고, 그 밑으로 특감 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감 반장조차도 욕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일단 특감 반장이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반부패 비서관도 역시 반대 입장을 보냈다라는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누차 보도했지 않았습니까? 반부패 비서관 선에서도 이거 왜 중단된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이 나왔던 건데, 결국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국밖에 없네요. 조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 입장에서도 직속 상관은 조국뿐이었던 거예요. 결국 지시자가 누구인가는 대략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A씨 외에 다수의 특감반원이 관련 사실들을 이미 증언했다. 이 유재수 특감 이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다는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왔다. 결국
특감반 전체에 의해서 지시가 이루어진 만큼 당시에 특검반은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자, 결국 핵심 키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점은 저희가 그동안 누차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제 지금 이 유재수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조사를 하다 보면 왜 유재수는 감찰이 중단됐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걸 그리고 이 박형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형철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비서관 차원에서 감찰을 중단시킬 사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핵심 키는 박형철인 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박형철이 모든 걸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은 사실 상관인 조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것을 이제 검찰청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키로서 박형철을 더더욱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박형철이라는 인물이 더더욱 공교로운 게 뭐냐? 지금 청와대 여러 비서관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비서관으로서 가장 오래 재직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비서관들 그동안 뭐 비서관 자리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박형철만큼은 지금 집권한 이후로 쭉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심지어 청와대 내부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원래 올해 8월쯤에 반부패 비서관을 교체할 생각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교체되지 않고 쭉 가고 있다. 왜? 이 박형철 비서관은요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었지만은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비서관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 박형철이 물러나면요 공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연히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유재수 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지금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을 박형철이 그냥 민간인 신분이 돼버리면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는 공직으로라도 지금 박형철을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박형철에게 뭔가 모종의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재수 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박형철 비서관을 영전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를 제안한다든지 하는 등의 지금 예측까지도 이미 내부에서는 파다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온 만큼 사태를 좀 더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유재수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문재인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거 우와. 아니겠습니까? 유재수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서 수행비서를 맡았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맡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모를래야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름 문고리였네요, 수행이었다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문재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 전 특감반원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감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재수가 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은 게 금융위 인사에도 관여했던 정황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특감반 조사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이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등과 텔레그램방에서 서로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친문인 사람들,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들이랑 통화를 하는 사이네요. 그렇죠. 일단 김경수 보십시오. 김경수 같은 경우는 대권주자도 거론된 만큼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친문 핵심 인사인데 이러한 사람과 함께 텔레그램을 연락한 사이였다? 야, 유재수가 말이 뭐 부시장이죠. 지금 이 연락하는 이 인맥들을 보면요. 부시장으로 지금 묻힌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윤건영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건영 씨라고 문재인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총선에 나온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회자하고 있는 그 건영 씨도 있고 그리고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러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연락하면서 금융위원회 인사에 대해서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절대 못 된다. 결국 이 유재수가 무너지면은 조국의 국정농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형철 비서관을 계속 공직에서 일하도록 둔 채 특감반원에 이단속을 한 것이 괜한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 유재수 사건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은 조국이 뭔가 모종의 시도를 했던 것이 드러날 것으로 명확관한 상황인 거고요. 결국 김태우 사관이 고발했던 조국, 박형철, 이인걸 이제 압수수색 등등을 거치면서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끝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인걸부터 시작하겠죠. 이인걸부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박형철로 시작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으로 이어진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하고도 친분이 있는 유재수 과연 조국의 단독 의사로 감찰이 무마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이 수사, 지금 현재 유재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조국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결국 끝은 한 곳입니다. 조국을 넘어서 청와대의 핵심 문재인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또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가 마땅히 문재인을 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조국에 대한 강제 수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사모펀드 의혹
혹은 인턴 증명서 때문에 조국이 발목 잡힐 줄 알았는데요. 검찰은요, 거기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바로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이미 올 2월에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을 해놨던 거, 바로 조국을 고발해놨던 것이 지금에야 빛을 발하네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국이 끝이 아닙니다. 조국에서 꼬리가 잘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끝까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요즘에 신의 한 수 많이 어렵습니다. 노란 딱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1877-1477 저희 정기구독, ARS 1877-1477이죠. 예, 지금 ARS 1877-1477 후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아주 간단하니까요. 전화하셔가지고 ARS로 안내대로 번호만 누르시면은 매달 정기구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기구독이요, 저희 진짜 뉴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의 한 수가 뉴스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100만이 아니라 200만 가야 되고 1000만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또 애국 집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